자, 요즘 시장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찐바닥이다. 종목들이 여기가 이제 상승 전환이야. 얼른 물 타서 본전 찾아야지. 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이 본전 심리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이겠지 하고 아무 양봉에서나 덜컥 사는 거. 이거 다음날 귀신같이 하락하거나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주식판에서는 이걸 가짜 반등,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타 주식 호동쌤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바닥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세력, 이 시장의 큰 손들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돈을 써줄게 라고 차트의 도장을 콱 찍어줄 때 그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려낼 하락의 끝을 알리는 세력의 절대 신호, 기준봉과 기준마디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발라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금 회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한번 달릴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던지실 겁니까? 아니면 자, 물고기들이 바닥바닥 뛰어다니면서 물보라를 치는 게 보이는 곳에다가 우리 낚싯대를 던지실 겁니까? 어디에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당연히 잔잔한 호수보다는 물보라가 치는 곳에 낚싯대를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몰려서 거대한 물보라가 치는 그런 구간을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지. 전혀 거래도 없고 조용한 구간에서 매매를 해봤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구간이죠. 자, 주가가 하락한 후에 바닥을 잡을 것 같이 반등하다가도 밀리고 반등하다가도 밀리고 자, 이런 구간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거래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물보라 치는 곳은 바로 이런 구간들. 자, 여기는 뭐 잔잔한 호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백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낚싯대를 하나 탁 이렇게 넣는다고 물고기, 즉 수익이라는 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구간들을 사야 될 것이냐? 자,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예시 종목을 YC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 6월부터 하락한 후에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과정에서 코스피의 거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한 후에 반등하는 와중에 거래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이 아마 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 종목으로 보여드리는 YC라는 종목도 지난 2024년 하반기 주가를 보면은 자, 하락한 후에 반등할 때 기술적 반등은 하지만 거래는 크게 들어오지 않는 반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마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과 상당히 유사한 구간을 여기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자, 대체로 주가는 하락, 이평선들은 역배열이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데 큰 힘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간이 돈이 몰려서 거대한 물보라가 치는 구간이냐? 저는 바로 기준봉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매매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봉이라는 건 바닥 구간에서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아무 양봉이 나온다고 다 기준봉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거래량입니다. 이름 그대로 압도적 거래량인데 뭐 평소보다 2배, 3배 증가하는 거래량? 자, 그런 거는 안 쳐줍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싶을 정도로 최근 거래량 대비 10배, 20배 이상
완전히 씹어먹는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라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래량들은 당연히 생각보다 약한 거래량이죠. 자, 요런 거래량은 어쩌면 충족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뒤에 거래량도 충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저항선 돌파입니다. 자, 하락하면서 우리가 머리 위에 매물대라는 게 있고, 또 떨어지다가 반등하면서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또 되고, 또 하락하다가 반등하면서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매물대라는 것이 첩첩산중 쌓여 있어서 악성 매물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 이런 구간의 양봉, 그 다음에 반등하더라도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 이런 구간의 반등, 양봉도 기준봉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이 이렇게 기준봉이 될 수 있느냐? 자, 실제로 이런 거래량 나오는 양봉들 뒤에는 오히려 재차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원한 몸통 양봉이 나와야 된다. 자, 최근에 보면은 이 구간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첩첩산중 매물대를 쌓아두고 있는데, 반복되는 저항이 더욱이 이 가격대가 되겠죠. 현재 가격으로 보게 되면 1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3,000원이라는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캔들과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되어야지만 기준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중에 아무리 20%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마감 때 다 빼버리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버리면 그거는 가짜 반등입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캔들의 몸통이 꼿꼿하게 유지가 되는 양봉이거나, 윗꼬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윗꼬리의 크기가 짧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완벽한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방금 이 캔들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쳤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전에 거래량 대비 2배, 3배 그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거래량, 뭐 10배, 20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전 고점들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즉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구간도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가가 이 저항선 밑으로 떨어졌던 것도 아니며 윗꼬리도 길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기준봉입니다. 자, 기준봉이라는 건 매매의 시작을 알리는 캔들이 아니라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낚싯대를 던질 준비를 할 수 있는 매매의 기준이 된다인 겁니다. 매매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한번 켜보시고 이런 기준봉이 나왔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하락이 끝났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등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주가가 많은 하락을 맞이했을 텐데 굳이 이런 구간에서 열심히 추가 매수했더니 약간 본전 근처까지 좀 오려고 하고 손실을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본전 안 오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 묶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을 찾았다면, 만약 기준봉을 찾았다면 바로 몰빵하면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큰일 납니다. 자, 하수와 고수가 여기서부터 갈리는데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을 막 물타기를 하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 고생하는 게 대다수이고, 또 일부의 투자자들은 장대 항목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2%의 진짜 고수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기준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노립니다. 어느 매매 타이밍이냐? 자, 기준봉을 갖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정 주고 나서 올라는 같지만, 자, 이거는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괘씸해서라도 미친 듯이 주가를 흔들어서 털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 털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려면 기준봉을 가지고 기준마디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봉이 뜨고 나면요, 이 기준봉이 시작된 가격, 즉 주가가 조정 후에 상승하는 이 저점부터 그 다음에 쭉 상승하면서 기준봉이 발생했고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의 주가의 고점이, 자, 여기가 바로 기준마디의 고점입니다. 그러면 저점부터 고점까지가 이게 바로 하나의 기준마디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는 기준마디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을 털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준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바로 트랩 구간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매수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손절매를 하고 도망가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누르기 위한 작업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봉이 떴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박수만 치고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력이 들어왔다. 자,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호수다. 자,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호수라도 아무 곳이나 낚싯대를 던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물고기가 자주 올 수 있는 곳에다가 의자를 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기준마디 저점부터 기준마디 고점까지, 요게 하나의 기준마디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기준마디에서 바로 허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사람의 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죠. 허리가 부러지면 걷지도 못합니다. 기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주가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허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몸통에서 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딱 중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상체가 기신 분도 있고 하체가 기신 분들도 있듯이 주가도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 허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갖고 허리 라인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이거는 주가가 그냥 깨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 라인을 기준으로 손절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리 라인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기에다가 선을 그었던 거는 앞에 전 고점 구간이 있기도 했으며 기준봉의 저점이 이 구간에서 지지를 형성하기도 했고, 또한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3분의 2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허리를 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 감소하다가 정확하게 이 가격대를 지지받고 반등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봉이 캔들 하나라면 기준마디는 이 캔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승 파동, 몸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허리 라인이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주가도 결국 세력의 평단가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보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라면 앞에서 매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준봉은 하나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 뒤에도 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 역시 이것도 기준봉이 되며, 이 기준봉 대비 저점에서 또 이 기준봉을 가지고 상승한 고점까지 요렇게 하나의 또 기준마디를 세울 수 있으며, 기준마디 대비해서 또 허리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자, 어떻습니까? 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매수 타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과 기준마디를 잡아서 허리라인까지 확실하게 추세를 이해하면, 자, 허리라인이 깨졌을 때는 기가 막히게 손절이 짧으니 손실을 크게 키울 일도 없으며, 허리라인을 이용해서 1차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허리 라인에 다시 재차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2차, 3차 랠리가 나오며 이 추세를 이용해서 한다면 결국은 상승 추세를 여러 번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손익비가 완성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우리가 아무렇게나 투자를 해서도 안 되며 명확한 나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하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어떤 장에서도 그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락장에는 사실 누구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아마 코스닥을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일 겁니다. 하지만 반등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과거에 투자했던 습관을 그대로 이용을 하다가 제대로 수익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 매매가 꼬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 증시가 반등할 때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해서 유지하면서 또다시 금방금방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술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박앤세일이라고 싸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 내 종목 차트에 한번 활용하시면서 명확한 나만의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한 이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시황이면 시황, 그리고 현재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이나 기준마디가 형성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일매일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영상 아래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서 1타 주식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로 입장하시면 제가 매일같이 그날그날의 시황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정리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지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00% 무료이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받지 않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 호동쌤과 여러분의 시선이 같아질 때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